삼바가 지금 이제 진행되는 과정을 보니까요. 고위분식회계 행정소송, 이재용 재판 앞두고 시간 끌기. 그러니까 지금 이제 행정소송을 시작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하고 삼성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왜 분식회계를 너희들이 그대로 이제 허락을 해줬냐. 너가 잘못이다. 이제 이렇게 또 뒤집어 씌우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이 보니까 뒤집어 씌우기에 완전히 끝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나라하고 싸우게 된 것 같은데, 나라도 워낙에 이제 삼성에 자유롭지가 못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죠.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JTBC의 손스키가 왜 그렇게 잘못된 거냐 하면서 이제 따지듯이 묻더라고요. 그런데 JTBC의 손스키는 이제 홍석현이 주인인 이제 JTBC하고 중앙일보의 사장이니까, 중앙일보를 이끌어가는 사람이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러면은 홍석현이라는 사람이 보면은 아저씨가 뭐 잘 웃고 보면은 그렇게 나쁘게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악랄하기가 대단하다는 거죠. 이렇게 악랄함이. 근데 인상하고 달리.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세습된 건데요. 왜냐하면은 그 석현의 아버지는 홍진기였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직업이 옛날 그 당시에 이제 일제 시대 때 일제의 편에서 서서 일을 하는 판사였던 거예요. 예. 그리고 일본 이름이 토쿠야마 신치였어요. 그리고 제일 큰 죄는 뭐냐면은 3.15 부정선거. 그것을 이 사람이 주도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정부에서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일제 시대 때 앞잡이 노릇으로 판사 노릇을 하고는 또 부정선거까지 저지른 겁니다. 그러니까 사형 선고를 받았던 사람인데 그럼 어떻게 살았느냐. 그게 지금부터 중요한 거예요. 삼성의 창업주 이병철, 이 사람이 이제 청원을 해가지고 이 사람의 목숨을 살린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집안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병철의 아들이 이건희잖아요. 이건희. 그 악명 높은 이건희. 그 비디오 있었잖아요. 완전히 할아버지가 지금 나이가 80쯤 된 것 같은데 왜 젊은 여자들 불러다가 왜 성희롱하고 하는 비디오 있었잖아요. 뉴스타파에서 찍은 거.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런 사람은 사람을 이제 내랑 같은 사람이네 하고 불쌍하게 생각한다거나 안쓰럽게 생각한다거나 그런 마음이 없어요. 예. 그렇게 자라지 않아서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하이에나니까 다른 모든 것도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막 할 수 있으면은 이제 개 돼지로 본다. 이런 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습이 그렇게 되었다 해서 지금 이제 이게 우리나라의 악몽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 홍라인은 이제 그 홍석현의 누나거든요. 이분도 이제 할머니가 이제 되신 거죠. 예. 그리고 이건희는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숨겨진 상황이라서 어쨌든 그 두 사람 사이에서 이재용이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이 이재용이 지금 이제 감옥에 안 가고 박근혜만 감옥에 보낸 어마어마한 우리나라의 어떤 그 부패의 최고 핵심이죠. 그런데 이 홍석현이라는 사람은 옛날에 삼성 파일 뜻값을 먹일 때 그 기술이 완전히 지금 내가 볼 때 이제 노하우가 또 그 다음 해까지 와가지고 다시 또 이제 어마어마하게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왜냐면은 지금 이재용은 이제 그걸 앞두고 있잖아요. 소송을 앞두고 있고 또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제 2,900억이 5천억으로 뻥튀기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다 하면서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들고 나오니까 분명히 있는 사실이니까 우리 주권자가 다 아는데 이 사람들은 또 대규모 변호사를 꾸려가지고 자기들이 아예 이제 아주 그 공격을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못한 거잖아 이러면서 또 뒤집어 씌우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여기는
진짜 문제가 뭐냐면은 삼성은 예를 들어서 판사다, 퇴직을 했다 이러면은 정관예우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판사들이 양성태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이렇게 썩어가지고 사람들이 분노하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여기서 판사가 이제 퇴직을 하면은 뭐 검사든 변호사든, 변호사는 뭐 다르겠죠. 어쨌든 퇴직을 하면은 이 사람들을 이제 연봉을 뭐 1억이든 2억이든 제시를 하면서 데리고 가가지고 자기 삼성을 위해서 충성하게끔 또다시 개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안에 대규모 변호인단이 있고요. 또 이제 김앤장이라고 해서 이명박 시대 때도 그렇고 악명을 떨친 데 있잖아요. 조윤선 그 남편도 그 안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개떼들은 그 안에 다 그냥 끼리끼리 모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들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지금 이제 이재용 구하기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이 하이에나 떼들한테 더 이상 먹히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깨어난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더욱더 공론화 시켜가지고 반드시 이 사람들을 상장 폐지를 시켜야 되고 이재용은 감옥에 보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문재인 대통령도 안전하다. 지금 적폐청산이 안 되고 있다고 해가지고 민중 집회가 지금 막 이제 일어나고 있거든요. 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경제 사정도 안 좋은 데다가 삼성의 이 문제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 괴로워서 피하기 위해서 외국에 나가시나 모르겠지만은 그것은 해결책이 될까요, 과연? 거기다가 이 문제는 또 둘째 문제로 놔두고 당 안에서는 당파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저것끼리 찌르고 뽑고 난리치면서 삼성하고 완전 정면 대결하고 있는 우리 이재명 도지사님은 얼마나 괴롭히나요? 거기다가 지금 보면은 친문 비문이라는 프레임으로 만들려고 완전 안간힘을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도지사님이 이게 이관계라는 것을 확실하게 밝혀냈잖아요. 39개라는 문준용이라는 이름을 여기서 들고 나왔을 때는 이 사람들이 친문, 비문으로 갈라치게 하려고 이렇게 한다는 것을 우리 지지자들한테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절대로 쏘고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갖다가 박근혜처럼 처리를 한다 이러면은 우리가 분노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이 문제 하나만큼은 절대로 우리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삼성에 대한 문제는 그렇지가 않죠. 삼성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쟁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를 압박을 해야 되지만은 남북에 대한 이 문제는 우리가 도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를 하려고 해봤자 되지도 않는 거예요. 제일 큰 문제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평화 문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 땐 이 관계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또 박용진을 내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언론이 그래도 제일 무서운 거죠. 민심이 제일 무서운 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왜 우리 그 민심한테 옛날에 왕권 국가도 그랬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면은 혁명이 일어나 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깨어나면 깨어날수록 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촛불로 깨어났기 때문에 이것들이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웃기는 게 친문 비문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을 투입시킨 사람들을 보면은 요것들이 언론전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 조작에 내세운 그 민주당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갈라치기를 하겠다는 이 관계에 나온 사람들이 보면은 내가 볼 때는 이제 표창원인 거예요. 표창원이 이 사람이 그래도 이제 우리는 바른 소리를 한다는 것 때문에 우리 이재명 지지자들 중에서는 저도 그렇고 지지를 보냈잖아요. 지지를 보냈는데 이제 오히려 그 안에서 이제 이재명 지지자들이 너는 신뢰하는 것 같은데 이게 잘못된 거라고 얘기해라 네가. 그러고 지도 그 안에서 이제 민심을 더 얻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한 거겠죠. 자기가 갖고 있었던 어떤 신념하고 반대되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그런 신념을 가지고 얘기한 건지 우리가 그 쏘고 날 수 없으나 이게 이제 그렇게 여론전에 활용되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요번에 박용진이 이제 또 투입됐잖아요. 박용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거 가지고도 큰 소리 쳤고 또 유치원 3법도 들고 나왔기 때문에 이재명 도지사님과 결이 같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아주 지지를 했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또 일어나가지고 친문 비문 어쩌고 하면서 이제 한마디 하는 걸 보면서 아하, 이 이제 갈라치기를 자기들 내부에서 해야 되겠다고 작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더 웃겨요. 그러니까 박용진이 이렇게 좋은 훌륭한 사람이 이재명 지지자들이 이렇게 친문 비문 해가지고 이미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하려고 활용되는 쪽으로 해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더욱더 이제 놀고 있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고. 오 마이 갓.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이 관계에 넘어가겠습니까? 이재명 도지사님이 이 관계라고 분명히 밝혔는데 그걸 보고도 넘어가는 건 안 되죠. 예. 진짜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질책할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하는 것 갖고 왜 질책을 하겠어요? 근데 만약에 진짜 이 쌈바를 잘 못한다 이러면은 진짜 큰일입니다. 저는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 실망이 크고, 이것은 진짜 안 된다. 목소리를 높이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는 외교적인 성과가 이제 드러날 것이고 하기 때문에 물론 뭐 지켜봐야 알겠죠. 그것도. 하지만은 친문 비문 프레임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속이는 여론 조작을 하는 이런 더러운 이런 놀이에는 절대로 속아 넘어갈 일 없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게 눈에 보이니까 더욱더 뭘 어떻게 해야 될지가 더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여론전을 하면서 여론을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사람들이 이준석 같은 이런 애들은 왜 스스로 자처해서 자기가 이제 기왕 이렇게 된 거 자기는 뭐 이제 바른당이고 자한당이니까 어차피 이제 각을 세워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그 민주 진영하고 반대되는 세력에서 반드시 자기가 뽑힐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은 예를 들면 뭐 부산이라든지 아주 공천 자리 좋은 데 있잖아요. 가면 자한당 가면 무조건 뽑힌다 하는데 그런데 이제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있나? 그래서 제가 저렇게 나서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얘는 젊은 애인데 삼성에 돈을 받고 공부를 했나? 왜 저렇게 있잖아요. 저런 선택을 안 해도 되는데 저런 선택을 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그 큰 악마가 되겠다는 결정을 내린 거잖아요. 제가 하는 모든 행동은 참으로 위험스럽고 이 나라가 한탄스러운 건 그런 거예요. 이준석이 같은 저런 애를 보면은 참 대한민국이 앞날이 정말로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어떤 그런 그 청년이 정치를 해보겠다고 나섰을 때는 정의를 위해서 나서야 되는데 아주 정의를 깨부수면서 완전히 그 부역자로서 일제 같으면 일제 앞잡이 같은 그런 그 역할을 맡아가지고 저렇게 하는 걸 보면은 야 진짜 무슨 생각으로 인생을 사는지 참 보기에 딱해요. 저런 애야말로 정말로 낙선 리스트에서 상위에 딱 올라가는 하태경하고 바른미래당은 왜 저렇습니까? 갈수록 야 세상에 자한당보다 또 더 악랄한 것들이 모여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완전히 얼굴에 철판을 깔은 것 같아요. 정말 바른미래당은 희망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그 우리 성남 지청으로 가실 분들 있잖아요.
추운데 아유 어쩌면 좋습니까? 정말 걱정돼요. 그런데 우리 그 2세와 3세 그리고 물론 현재도 중요하죠. 깨어났다는 것이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깨어나지 못했다면 어쩔 수 없는데요. 깨어난 이상은 이 세상을 위해서 이 세상은 제가 보니까 그래요. 아예 피하고 살면은 마음 편한 것 같아도 물론 그럴 수 있죠.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이 시대의 진정한 주인이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주권은 하나잖아요. 내 하나의 주권을 가지고 누구나 다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이 그 악몽과 이 미몽에서 지금 깨어난 사람들은 이렇게 막 외치고 있는데 전혀 이제 그것에 대해서 깨우치지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진짜 막 답답하네. 완전히 무슨 그 벽돌 깨기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냥 넘어가서는 또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도 할 수만 있으면은 차근차근 설득을 시키고 또 이런 자료들을 보게 해서 그 사람들을 깨우치게 하는 것. 그래서 내 주권이 가치를 발휘하는 것. 개 돼지가 아니라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다 하는 그런 그 사람으로서 깨어나게 완전히 거의 이건 내가 볼 때는 전도 같은 거예요. 전도 같은 거.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는 우리의 주권을 쟁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12월 보니까는 또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 12월 1일이네요. 12월 1일 토요일 날 오후 3시에서 6시에 가시면 되는데요. 성남지청이 그러니까 지하철 8호선 타고 남한산성 입구역에 내려서 4번 출구 이쪽으로 나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지지자들이 하는 것 중에서 성남지청 가는 것 말고 또 코리안 퍼스트님이라는 아주 훌륭하신 우리의 스피커가 한 번 더 발견됐습니다. 저는 이런 나와서 자기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과의 더 많은 공유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런 분들을 보면서 정말 단합된 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서 어떤 희망이 더 커지는 것이 요즘에 아주 그 행복한 기운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런 것은. 이분이 굉장히 차근차근 설명을 잘 하시고요. 옛날에 있었던 일부터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무림의 고수가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고. 제가 요즘에 그런 걸 좀 느껴요. 안이바뀜 정치살인 중단 촉구 해가지고 광화문에서 촛불 집회를 이제 하신대요. 그러니까는 12월 1일 날 아주 이제 의미가 있잖아요. 12월 1일 날 하신다는 거예요. 8시 정도. 그러니까 한 7시 반에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인사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깨어난 우리가 반드시 가서 힘을 합치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소식이 더 있는데요. 이제 지금 우리나라를 완전히 정말 창피한 그런 스캔들로 뒤덮었던 공지영, 김부선, 김용환, 이창윤 이 사람들을 1차 고소 고발하는 모임 하는 장소를 이렇게 올렸어요. 이게 유병민 이제 사과농장 하시는 분인데 옛날에 기자를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내용을 팩트에 근거해서 차근차근 설명하는 분이죠. 이분도 기자 출신이고 또 이제 이프레스 그분은 지금 이제 인터넷 이프레스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분하고 같이 여기서 하는데 여기가 이제 더 벙커라고 뉴스 공장 하는 곳이에요. 여기서 11월 29일 목요일 날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예, 여기는 서울 서대문구인데요. 지하철 2호선을 타고 가면 되는데 찾아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가서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예, 화이팅! 바이!